안녕하세요.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세 번째 단원은 바로 기후 단원입니다. 자, 3강인데요. 기후의 이해예요. 기후는 세계지리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본기를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수능에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다양한 지역의 기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약간 시간이 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지금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자,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가봅시다. 자, 우선 기후의 개념을 정리해야겠다.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기후하고 기상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30년 정도의 이 대기의 평균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일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이 기후라고 하는 것에는 기후 요소 그리고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기후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해요. 이건 정리를 좀 해둡시다. 기후 요소의 삼형제,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있는데요. 쉽게 기억하려면 그 바밤바라는 아이스크림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바밤바 친구 기강바가 있습니다. 기강바. 각각 무엇이냐면 기온, 강수, 바람입니다. 자, 요건 기억할 수 있겠죠? 기강바는 기후 요소 삼형제예요. 기온, 강수, 그리고 바람입니다. 이 외에도 뭐 이슬이나 등등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사례가 있냐 하면 위도라든지 수륙분포라든지 뭐 지형, 해류, 해발고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해발고도라고 하는 기후 요인이 기후 요소의 하나인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 때 기후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지만 선생님이 혹시 걱정돼서 위도와 경도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내용이에요. 우리 위선과 경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위선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구상에 있는 가상의 가로선을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지구에다가 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의 가로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위도 0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적도라고 불러요.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이라고 부르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이라고 불러요. 위도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가 기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경선이라는 건 지구에다가 그려놓은 가상의 세로선을 이야기해요. 오른쪽에 있는 세계지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의
세로선을 그어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경도, 영도에 해당하는 곳은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각각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영도에서 180도 동경까지를 동경이라고 부르고, 영도에서 180도 서쪽을 서경이라고 불러요. 경도가 중요한 이유는, 경도는 시간대, 나라마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위도 영도에 해당하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적도라고 부르고,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이라고 불러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서경,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도 영도선, 본초자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동경, 그리고 서쪽을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아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후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기후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위도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이. 아, 굉장하네. 자, 우리 위도 영도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니? 여기를 영도, 바로 적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가 낮고 높고에 따라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고 불러요. 적도 영도를 기준으로 한 30도, 여기는 북쪽이고요. 60도, 그리고 90도를 기준으로 0에서 30도까지를 저위도, 30도에서 60도까지를 중위도, 60도에서 90도까지를 고위도라고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0도까지 남쪽을 저위도, 60도까지 남쪽을 중위도, 60도에서 90도까지 남쪽을 고위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북위 30도와 남이 60도 중에서 어디가 더 고위도에 해당할까? 자, 북위 30도라고 하는 선은 어디예요? 바로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30도라고, 남이 60도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가 더 고위도일까? 어디가 더 고위도요? 얘가 더 고위도야? 아니요, 얘가 더 고위도예요. 그 이유는 적도를 중심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보는 거잖아요. 얘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위도, 중위도고요. 얘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고위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높다 낮다를 생각할 게 아니라 적도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후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기후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기후 요소 3형제를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봅시다. 밥한바 친구, 기강과 기온, 강수, 바람이 있습니다. 위도는 대표적으로 기후 요인인데요. 기온, 강수, 바람에 영향을 미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적도에서 북극, 남극,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기온은 점차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상대적으로 고위도는 저위도에 비해 연교차가 큰 편이에요. 그 이유는 계절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 위도와 기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태양 에너지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오잖아요. 지구를 향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도에 해당하는 곳은 이 태양 에너지를 90도 직방으로 받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되게 되고요. 고위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동일한 형태의 태양 에너지가 오니까 태양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위도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원리를 우리는 단위 면적당 태양 입사각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 초딩 때 돋보기 가지고 빛 모아가지고 막 종이 태우는 실험 같은 거 안 해봤니? 이거 할 때 그 돋보기를 잘 조절해서 빛을 모아야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적도는 동일한 형태의 태양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고 극지방은 동일한 태양 에너지가 넓게 분산되는 곳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태양 입사각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중심으로 이제 위도가 대표적인 기후 요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륙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봅시다. 수륙분포라고 하는 것은 육지와 바다의 분포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요 아이를 설명할 때 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비유는요, 육지는 약간 양은 냄비 같아요. 그리고 바다, 해안은 약간 뚝배기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뚝배기 말고 그 국을 담는 그 뚝배기예요.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얘네 둘을 비교하면 이 수륙분포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육지의 특징은 양은 냄비와 뚝배기를 비교할 거예요. 자, 양은 냄비는 작은 열을 가해도 쉽게 뜨거워지죠.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으면 쉽게 차가워지죠. 양은 냄비는 육지는요, 식었다 뜨거워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반면에 뚝배기, 해양 같은 경우는 열을 오랫동안 가져야 천천히 뜨거워지고,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으면 천천히 차가워지죠. 이것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 1g을 1도씨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누가? 뚝배기랑 양은 냄비 중에 양은 냄비, 아니 뚝배기가. 다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면 비열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차가워질 때 비열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비열이 작은 것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작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뜨거워지고 조금만 냅둬도 금방 차가워지는 것. 그래서 얘는 빨리빨리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갑시다. 자, 육지는 비열이 작다 크다, 비열이 작다. 반면에 해양은 비열이 어떻다, 비열이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온 차이가 크다는 말은 연교차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 비열의 개념을 지워볼게요.
육지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요. 반면에 해안 같은 경우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차가워지니까 연교차가 작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온에 영향을 주면서 육지를 중심으로 하는 애를 대륙성 기후라고 부르고, 이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연교차가 작은 애들을 해양성 기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들 북극하고 남극 중에서 어디가 더 추울까?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북극은 뭐 펭귄이 살고 뭐 남극은 곰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북극이랑 남극이 어디가 추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힌트를 드리면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남극은 대륙이라고 하고요. 북극은 북극해라고 불러요. 다시, 남극은 육지고요. 북극은 바다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어디가 훨씬 더 차가워질까? 바로 대륙에 해당하는 남극이 훨씬 더 기온이 빨리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륙분포와 비열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북극과 남극을 비교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발고도예요. 우리 또 산동네를 사는 우리 강원도 친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어떻게 되니? 낮아지게 되겠죠.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대체로 해발고도가 100m 높아지면 이 기온은 약 0.6도에서 1도씨 정도 하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적도 지역은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도 근처는 대체로 엄청나게 더울 거야. 엄청 더움. 그런데 적도 중에서도 높은 산에 해당하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서늘하게 나타나요. 왜?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낮아지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이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남아메리카에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끼고 들어가는 안데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거의 비슷한 형태의 위도에 위치해 있는 키토라는 도시하고 마나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마나우스는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온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와, 여기 미쳤다. 1월이든 7월이든 평균 기온이 25도씨야. 엄청 덥다는 뜻이겠네. 반면에 키토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안데스 산맥에 얹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약 15도. 그래서 되게 서늘하네. 마치 봄과 같네. Like 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발고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 키토 같은 동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열대고산기후와 관련이 있어요. 열대기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고산기후의 특징이 나타나서 항상 봄과 같은 항상 봄, 상춘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요 원리만,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하는 원리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형 또한 기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바람바지, 바람그늘이에요. 자, 바람바지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칩시다. 그럼 바람이 산을 타고 산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기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는 곳을 바람바지라고 부르고, 바람이 산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을 바람그늘이라고 불러요. 자, 이 바람그늘과 바람바지의 차이가 지형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의 차이입니다. 자, 바람바지는 이 바다에서부터 습기를 머금은 수증기들이 산을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등산을 할 때 물을 한가득 짊어지고 간다면 얼마나 무겁겠니? 그래서 바람바지에서는 너무 무거우니까
가지고 있었던 물들을 내려놓게 되고요. 내려놓고 나머지 건조해진 바람은 이 바람 사면을 따라서 그늘로 쭉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합시다. 바람바지의 특징은 대체로 수변하거나 강수가 많이 내려요. 반면에 바람 그늘은 이미 물을 다 뿌렸기 때문에 건조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동일한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갈 때 성질이 변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팬 현상이라고 불러요. 팬 현상입니다. 팬. 이 땡땡이 O하고 E의 발음의 중간이래요. 그래서 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한국지리 스케일이 아니라 세계지리 스케일에서의 건조하다고 하는 표현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냐면 사막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체로 바람그늘, 이걸 비그늘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그늘, 사막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바로 이 팬 현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사례가 여기 나오네요. 자, 한번 봅시다. 바다 쪽에서 편서풍이 불어와 바다 쪽에서 수분이 많이 포함된 편서풍이 불어와 강수량이 많아. 어디가? 바람바지가. 수변한 대기가 상승하면서 냉각되면서 비가 내려. 어디에? 바람바지에. 그런데 비그늘로 넘어가는 거죠. 비그늘로 넘어가니까 어때요? 대기가 하강하면서 건조해지고 비가 적게 내려서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막이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인데요. 여러분한테는 의류 브랜드로 더 유명할 거예요. 바로 파타고니아. 사막이 이거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떠한 기후 요인들이 있을까? 격해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아이는 간단합니다. 격해도 무슨 뜻일까? 격차. 어디라? 바다. 정도. 그래서 바다와 떨어진 정도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겠죠? 바다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격해도가 크다는 뜻이고요. 상대적으로 얘는 내륙에 해당한다는 뜻이겠죠. 격해도가 작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해안에 가까운 동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수륙분포에 따라서 내륙과 해안 중에서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클까? 내륙은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해안은 연교차가 작게 나타납니다. 이 격해도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대륙도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대륙의 성격을 가진 정도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연교차뿐만 아니라 뭐 강수량에도 차이를 줄 거예요. 내륙과 해안 중에서 내륙하고 해안 중에서 어디가 비가 더 많이 올까? 당연히 물가에 가까운 해안이 강수량이 많은 편이겠죠. 내륙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풍속은 어떨까? 풍속. 바닷바람하고 육지바람. 대체로 바람은요, 방해물, 지형지물이 없으면 풍속이 세요. 지형지물, 장애물이 없는 곳은 해안이라서 해안가는 풍속이 센 편이고요. 내륙은 풍속이 작은 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류로 갑시다. 해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따뜻한 바닷물, 난류, 차가운 바닷물, 한류, 이렇게 나뉩니다. 자, 간단한 원리입니다. 난류와 한류 중에서 어디가 더 기온이 높을까? 당연히 한류가 흐르는 해안가가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우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 차가운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에요 하는 거 말고 그거 이상의 것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한류는 차가운 물이죠. 그러면 한류가 흐르면요, 공기가 차갑겠다. 공기가 차가우면 가볍게 무겁게? 공기가 차갑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무거운 것을 고기압이라고 부르거든요. 고기압의 특징은 날씨가 맑아요. 바꿔 말하면 비가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한류가 흐르는 대륙의 서안에는 사막이 잘 나타납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바닷가인데 사막이야.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월비스베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이 이냠바느하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 해류가 각각 다른 거예요. 월비스 베이라고 부르는 요 어디야 나미비아 나라 근처에는 벵겔라 해류라고 부르는 한류가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강수량 자료에서 이 월비스 베이가 강수량이 어때요? 엄청나게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1년에 내리는 비가 엄청 적을 것 같은데요? 18mm 쭉쭉쭉쭉 해서 요 정도밖에 안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류가 흐르는, 정리합시다. 한류가 흐르는 대륙서안은 사막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요 대표적인 사막의 이름을 소개하면 벵겔라 해류가 흐르는 나미브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대표적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타카마 사막도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은 바닷가에 있어서 안개는 많이 껴요. 안개는 많은데 이 안개가 비가 되지 못하고 건조한 형태로 그냥 스르륵 없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지구의 공전과 계절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주 상식적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지구는 똑바로 정면으로 딱 이렇게 서 있나요? 아니에요. 지구는 살짝 삐딱하게 돌아갑니다. 지드래곤이 부른 노래 중에 삐딱하게란 노래가 있는데 삐딱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구가 삐딱하거든.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요.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돌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부르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돌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불러요. 자, 자전은 대체로 하루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지 혼자 도는 게 자전이야. 그리고 공전은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얘는 태양 주변을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자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태양을 받는 부분이 있고 안 받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태양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있고 지구가 여기에 있다면 얘가 혼자서 이렇게 슉 한 바퀴 돌면 태양 에너지를 받는 곳은 낮이었다가 한 바퀴 돌면 밤이 되겠죠. 그래서 자전은 낮과 밤에 영향을 주고요. 공전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빙글 도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계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지구가 삐딱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삐딱스. 얼마나 삐딱하냐면 이 자전축이 한 바퀴 도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이 23.5도가 기울어진 23.5도로 인해서 이 계절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태양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자, 봄, 가을은 대체로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서 우리는 여름, 우리가 흔히 그 북반구의 여름, 하지와 북반구의 겨울, 동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초록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자, 하지는 7월이에요. 7월. 동지는 약 12월 정도 되겠죠. 자, 하지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적도가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북위 23.5도 되는 곳을 수직으로 비춥니다. 반면에 동지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남위 23.5도 되는 곳을 수직으로 비춥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하지 때는 북위 23.5도를 수직으로 비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이 길어요. 얘 7월이잖아요. 그래서 7월에 북반구의 계절은 언제게요? 바로 여름이고요. 상대적으로 남반구의 계절은 언제게? 겨울입니다. 동지 때 12월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지 때는 태양이 어디를 수직으로 비추니 남이 23.5도를 수직으로 비춰요. 그러면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어디가 여름일까? 남쪽을 더 수직으로 비추고 있으니까 남반구가 여름이고요.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남쪽 나라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여름철에 크리스마스를 즐겨요. 그래서 뭐 산타 모자를 쓰고 수영복을 입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계절이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도 안 끝났나 싶잖아요.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기후 요소하고 또 뭐가 있어요? 기후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기후 요인입니다. 위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이 외에도 뭐 수륙 분포에 따라서 비열이 어떻고 저쩌고, 해류에 따라서 사막이 어떻고 저쩌고, 지형에 따라서 사막이 어떻고 저쩌고, 뭐 격해도에 따라서 내륙과 해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힘차게 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후 단어는 진짜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지구에 사는 지구인이잖아요. 지구인. 지구인이라면 적어도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뭐 자전과 공전을 해요 하는 내용들을 이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기후요소 삼형제로 가겠습니다. 기후요소 삼형제 뭐라 그랬지? 밥한바 친구 기강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 기온, 강수, 바람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기후요소 삼형제 첫 번째는 기온입니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기본기거든요.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어떻게 되더라? 낮아집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대륙의 내부는 해안에 비해서 일교차나 연교차가 큰 편입니다.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한류가 흐르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이 내용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위도에 따른 일사량의 차이예요.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적도 지역은 위도 0도에 해당하는 적도 지역은 태양이 수직으로 비춰서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해당하는 이 북극 지역은 태양이 비스듬히 비쳐서 열이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이에요. 위도에 따라서 일사량이 달라진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태양 에너지의 입사각 차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주 재미있어요. 연교차와 일교차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자, 이 실선으로 표현된 것은 뭔가요? 얘는 연교차를 표현한 것이고, 이 점선으로 표현한 것은 뭐예요? 일교차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일교차가 최대인 곳은 어디입니까? 일교차가 최대. 일교차가 뭔데요? 가장 따뜻한 날과 가장 추운 날의 기온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교차가 가장 큰 곳은 어디입니까? 찾을 수 있겠어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30도 조금 안 되잖아요. 어디냐면 위도
적어놓을까요? 남북이 23.5도입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던 삐딱한 그만큼이죠. 그리고 연교차가 최대인 곳은 어디입니까? 연교차는 뭔데요? 가장 따뜻한 달과 가장 추운 달의 기온 차이죠. 어디예요? 바로 북위 60도가 연교차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면 일교차가 가장 큰 곳, 이쪽은 대체로 사막이 나타나고요. 연교차가 최대인 북위 60도는 냉대기후 중에서도 겨울건조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기온을 배웠으니 강수를 배워봅시다. 비가 내리는 원리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수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려면 강수는 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만 내리는 건 강우고 눈 내리는 건 강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강수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응결돼서 구름이 돼가지고 내리는 게 강수잖아. 그래서 이 강수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그래야 위로 올라가면서 차가워져가지고 수증기들이 물방울이 돼서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수의 핵심은 공기 상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쥐고 가겠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려면 공기가 누르는 힘, 그러니까 기압이 약해야 돼요, 세야 돼요? 기압이 약해야 돼요. 공기 상승. 강수는 저기압에서 생깁니다. 저기압은 날씨가 흐립니다. 왜냐면 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분 안 좋은 애들을 야, 너 왜 이렇게 저기압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강수의 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수의 유형은 바로 대류성 강수입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표에 뜨거운 태양 에너지들이 열을 비추면서 저기압을 만들면 공기가 위로 상승해서 어떻게 되는 거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지표가 가열되면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류성 강수가 뭐겠어요? 지표가 가열돼야 된다며요. 지표가 가열되면 여름이잖아. 소나기. 이거를 열대기후의 스케일에서는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강수는 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어때요? 이 산을 타고 바람이 넘어갈 때 비가 내리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지형성 강수라고 부릅니다. 자, 지형성 강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바람이 산지를 타고 넘을 때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되고 강수가 되는 거죠. 이 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다우지가 대체로 다 지형성 강수고요. 세계의 다우지 또한 이 원리로 내립니다.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 어디냐면 인도의 아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체라푼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지역은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비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공기가 상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전선성 강수라고 불러요. 자, 전선성 강수는 성질이 다른 공기, 이걸 기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돼가지고 강수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 한국 지리에서는 장마전선이 있고, 그리고 세계 지리에서는 위도 한 60도 북이나 남위에 형성되는 한대전선이라는 곳에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봅시다. 이걸 보니까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네요.
대류성 강수랑 비슷하지만 얘는 바다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림이 약간 잘못됐네. 이것을 우리는 저기압성 강수라고 불러요. 자, 저기압의 중심은 저기압이 형성되면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기압성 강수의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습니까? 태풍이 있죠, 태풍.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강수의 유형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강수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류성 강수, 두 번째는 지형성 강수, 세 번째는 전선성 강수, 그리고 네 번째는 저기압성 강수가 있습니다. 이 모식도 사항으로 요거 두 개가 사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강수의 유형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다우지와 소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요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한번 가볼까요? 레이저 포인트를 한번 써볼까? 자, 강수량은 대기의 흐름, 지형, 전선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적인 차이가 큰 편이래요. 연중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적도 지역. 왜 여기는 연중 상승 기류가 발생할까? 덥잖아. 더우면 공기가 가열돼서 위로 상승하겠지. 많지만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아열대 고압대 지역. 아열대 고압대 지역은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이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요 지역은 강수량이 적대요. 하강 기류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강하니까 당연히 강수량이 적겠지. 또한 한류 연안 지역도 연중 하강 기류가 발생한대. 우리 아까 공부했던 차가운 바닷물은 하강 기류를 만드는 원리죠. 그래서 사막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대요. 자,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연중 하강 기류가 발생하여 사막이 형성되는 이런 사막을 해안 사막이라고 불러요. 한류 사막. 자, 그리고 지형에 의해서도 다우지와 소우지가 형성된대요. 일반적으로 바람 바지는 강수량이 많고 바람 그늘은 강수량이 적어요. 그리고 바다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도 수증기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강수량이 적게 나타납니다. 자, 결국 다우지와 소우지를 만드는 원인은 이 모두 기후 요소하고 기후 요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인도, 아삼 지방의 체라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도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인도예요. 인도의 체라푼지는 여기 요 지역에 있는데요. 요 지역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공부했던 지형성 강수에서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 바지에 비를 내리고 바람 그늘을 타넘어서 건조해지는 원리인데요. 이 산이 엄청나게 높고 바다가 엄청나게 깊다면 어마무시한 양의 수증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어마무시한 양의 비를 내리지 않겠니? 이 원리가 체라푼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인도의 여기 앞바다에 인도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요. 여기 인도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지 뭡니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엄청난 양의 바다에서 엄청나게 깊은 바다에서 어마무시한 양의 수증기를 안고 오는 바람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에 타고 올라갈 때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연강수량이 얼마냐면 1250mm 정도 되거든요. 세계 연평균 강수량이 한 850mm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 평균에 비해서는 다우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인도 아쌈의 체라푼지는 연강수량이 얼마인 줄 알아요? 무려 3만이에요. 3만. 이 양이 상상이 되세요? 엄청난 양입니다. 무섭죠? 어쨌든 이러한 다우지와 소우지가 이 지형의 특징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세계의 연평균 기온 그리고 강수량의 분포를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자료를 한번 천천히 곱씹어 봅시다.
자, 우선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적도를 중심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니? 여기 뭐 28도 있는데 뭐 20도, 10도, 0도, 마이너스 10도, 0도, 20도, 10도 이런 식으로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미난 자료가 있어서 요거는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표시를 꼭 해두세요. 이 열적도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자, 열적도를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꼭 표시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통계지도 공부했던 이 등치선도의 개념이에요. 요 아이를 따라서 가장 뜨거운, 가장 연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강수량의 차이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요. 대체로 해안가에 위치한 애들이 기온이 높은 거 확인되죠.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위도, 수륙분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적도는 적도와 유사하긴 하지만 적도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추후에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열적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열적도는 북반구에 치우쳐져 있니? 남반구에 치우쳐져 있니? 보니까 어때요? 반반인데요? 아니에요.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왜? 북쪽이 더 뜨겁다는 얘기야? 무슨 뜻일까? 북반구와 남반구의 지도를 보면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대륙이 더 많아요? 북반구가 대륙이 더 많죠. 상대적으로 대륙이 비중이 높은 북반구가 상대적으로 해양의 비중이 높은 남반구보다 열적도가 훨씬 더 치우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아까 공부했던 비열, 수륙분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강수량은 이 연강수량 자료를 보면 대체로 적도 쪽으로 치우쳐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바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람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겠네. 우선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란 지표 위를 흐르는 지표 위의 공기의 흐름이에요. 자, 지표에서 부는 이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불러요. 좀 예쁘게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지표에서 부는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불러요. 바람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공기가 뜨거워지면 핫이라고 할까요? 영어를 한번 써볼까?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상승하고요. 반대로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상승기류라고 부르고 차가운 공기를 우리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기가 뜨겁고 상승기류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저기압이라고 부르고 공기가 차갑고 아래로 내려온다, 이거를 고기압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는 바람의 이름 있잖아요. 무슨 풍, 북동풍, 북서풍 이렇게 부를 때 이 풍향은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불러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니 하는 것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원리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고기압이 나타나고, 이 핫콜드를 하니까 헷갈리겠다. 그러면 한글을 써야겠군. 자,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라고 하면
고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강하겠네. 저기압은 공기가 올라가는 힘이 강하겠네. 그러면 이 지표에 닿은 공기들은 옆으로 흩어지고요. 하늘로 올라간 공기들도 위로 흩어집니다. 이 원리로 부는 것이 바람이에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바람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걸까요? 바로 지표 위를 흐르는 것, 요 아이를 우리는 바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그리고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강수 개념을 적용하면 고기압은 하강 기류, 다시 말해서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맑다. 반면에 저기압은 상승 기류. 아까 말해서 비가 온다 안 온다? 여기는 비가 온다. 뭐 수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계의 끝판왕 대기대순환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봅시다. 이 아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아이를 시험에 내겠습니다. 시험 낼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래요. 자, 대기대순환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기대순환의 말은요, 대기가 순환한다고요. 어떻게 순환한다고? 크게 순환한다고요. 대기대순환은요, 지구적인 규모에서 대기가 흐르는 걸 얘기해요. 지구적 규모의 대기 흐름. 이것을 우리는 대기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라서 불게 되는 바람을 항상풍이라고 불러요. 항상풍 무슨 뜻이게? 항상 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탁월풍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뜻이게? 탁월하게 분다는 뜻이에요. 자,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모든 개념들을 총동원해야 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그리는 요 선, 여기가 어디였어요? 바로 위도, 영도 선이죠. 적도예요. 자, 그리고 북반구만 그릴게요. 30도, 60도, 90도가 있다고 칩시다. 30도, 60도, 그리고 90도. 자, 그러면 영도. 이 영도 적도 지역은 태양에너지가 열을 많이 비추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많이 받으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고요. 따뜻해진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90도. 차가운 공기가 90도, 위도와 90도인 곳은 춥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하강하겠네? 공기가 하강한다는 말은 고기압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온 공기는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고 얘 또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이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그 뭐 지구과학의 뭐 페렐 순환, 뭐 헤들리 순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요 그 개념까지는 괜찮고요. 고저 정도로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위에서 올라온 공기는 아래로 하강하게 되고요. 아래로 하강한 공기는 다시 양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요 구조 안에서는 공기가 두 개가 만나서 상승하게 될 거고 다시 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여기 적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도 30도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우리 위도상으로 봤을 때 고위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위도 저압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제일 극지방에 해당하는 여기를 극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자, 바람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분다 그랬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실제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진짜로 그럴 겁니다. 왜? 바람의 원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이 부는 형태를 살펴보면요. 그 전향력이라고 해서 바람이 조금씩 휘어지거든요. 북반구에서는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하는데, 북반구에서는 힘에 어디로 휘지?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휘어져 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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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타걸풍, 항상풍은 위도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요 바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요 바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편서풍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겠지. 우리가 바로 중위도에 살고 있으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거든. 자, 그리고 60도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요 바람들 있잖아요. 요 바람들을 우리는 무역풍, 편서풍, 그리고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것이 바로 대기대순환이에요. 자, 제일 어렵지 않아요?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0도, 30도, 60도, 90도를 기준으로 고저가 나타난다. 다음 두 번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바람을 표현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북반구에서는 힘이 가해지는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에서는 힘이 가해지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전향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각각의 위도대에 따라서 무역풍과 편서풍과 극동풍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을 잘 기억해 두는 게 핵심이겠네.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바람이니까 이 바람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 무역풍, 30도에서 60도로 부는 바람 편서풍, 말을 잘못했네. 30도에서 60도로 부는 바람 무역풍, 30도에서 0도로 부는 바람 무역풍, 30도에서 60도로 부는 바람 편서풍, 90도에서 60도로 부는 바람 극동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를 할 수가 있어.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디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 어디에 비가 오고 어디가 건조할지도 알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적도저압 때는 수변할까 건조할까? 바로 상승기류, 저기압, 수변합니다. 고기압이 나타나는 여기는 어떨까? 건조할 거예요.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여기 수변할 거고요.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여기 건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가 어디에서 올까요? 하는 위도대도 맞출 수 있어. 비는 어떤 위도대에서 많이 내릴까요? 0도에서 많이 내리고요. 그리고 60도에서도 많이 내립니다. 여기는요, 대체로 쨍쨍쨍쨍 건조하겠죠. 여기도 쨍쨍쨍쨍 건조하겠죠. 요게 대기대순환이거든요. 자, 말로 하는 것보다 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각각의 위도대에 따라서 기압 상태가 어떤지, 기압대 명칭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90도부터 거꾸로 정리해 볼까? 자, 90도 북은 극지방. 대기가 어떤 상태인가요? 고기압이네요. 여기의 명칭은 극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한 위도 60도 내외, 여기의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저기압이네요. 여기를 고위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한 30도 내외, 회기선 근처인데요. 여기가 고기압이 나타나네. 그래서 여기를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고요. 여기 영도, 적도 근처를 저기압이 나타나는 적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비가 어디서 많이 내린다 그랬니? 저기압에서 많이 내린다 그랬죠? 적도 저압대에서는 주로 대류성 강수가 많이 내리고요. 지표가 뜨거우니까. 고위도 저압대에서는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만나는 전선성 강수가 잘 나타나요. 자, 그래서 위도대에 따라서 바람 이름도 다르고 바람의 방향도 다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북반구 기준으로 할게요, 이건. 극고압대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 이름이 뭐더라? 극동풍. 바람의 방향은 북반구는 힘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불 거고요. 고위도 저압대에서 중위도 고압대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힘의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중위도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르고 바람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이렇게 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이미지에서 바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는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남반구는 힘의 왼쪽 방향으로 휘어지거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바람이 불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의 왼쪽이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바람이 불고, 극고압대에서도 힘의 왼쪽이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바람이 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대기대순환을 한번 그려보세요. 0도 표시하고 30도, 60도, 90도 표시한 다음에 고저고저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언제든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제 바람의 두 번째 종류인 계절풍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계절풍을 유식한 말로, 인도어였나? 뭐라고 부르냐면 몬순이라고 불러요. 몬순이라는 이름 참 예쁘죠? 자,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자, 개념은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만들어지는 원인은요,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열이에요.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차갑냐, 즉 어디가 고기압이고 어디가 저기압이냐에 따라서 바람이 다르게 분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자, 한번 여름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름이면 해가 쨍쨍 찌겠네. 자, 어디가 더 빨리 뜨거워질까? 바다가 더 빨리 뜨거워지나요?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나요?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육지가 뜨거워지면 공기가 상승하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만들어지겠다. 상대적으로 바다는 차가운 편이니까 여름에 여기는 하강기류 고기압이 만들어지겠다. 그럼 여름철에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양에서부터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겨울이에요. 겨울철에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어디가 더 빨리 차가워질까? 육지가 더 빨리 차가워지겠죠. 공기가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앉으니까 여기는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바다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해서 따뜻하니까 상승기류 저기압이 만들어지겠다.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바람 방향이 어떤 계절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7월과 12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곳이 7월이고 어떤 곳이 12월일까?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할까? 정지해놓고 보면 될 테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요 상태는 첫 번째 상태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거요? 육지에서 육지가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됐네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거요? 여기로 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언제구나? 바로 겨울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육지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돼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구나? 여름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은 뭐 일일이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계절풍 기후잖아요. 겨울에 어디서부터 바람이 부니? 건조한 바람. 육지가 건조하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겨울 계절풍이 오고요. 우리가 흔히 북서계절풍이라고 부르는 여름의 계절풍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남동남서 계절풍이라고 부르는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 바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달라지는 것을 계절풍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엄청난 양을 배웠습니다. 맨날 꿀만 빨다가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려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낯선 용어들이 좀 나와서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라는 것은 원래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리는요. 저는 지리가 너무 좋거든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현상들이 보여요. 쌤이 항상 이야기하는 지리를 알면 뭐가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은 모두 기후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후에서 나타나는 기후 요소 그리고 기후 요인들을 정말 꼼꼼하게 잘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이나 댓글, 다시 보기 등등을 통해서 잘 다져놓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